지금 이곳은 아트선제인데요. 내일부터 전시 시작이죠. 새로운 전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이디 부허의 네네. 아시아 최초의 해고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2018년도에 이 하이디보어의 전시를 정말 우연히 파라솔 유닛 가서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국에 검색을 해보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2018년 이후에 거의 몇 년 만이죠? 5년 만에 아트선제에서 아시아 최초의 고전. 네, 그 파라사이트 이후에도 2021년에 메넨의 하우스 데 쿤스트라는 굉장히 좋은 기관에서 하이디 부허의 회고전, 대규모 회고전이 기획되었고요. 그 이후에 쿤스트 뮤지엄 베른 그리고 수시 뮤지엄에 순회되면서 지금 현재 국제미술계에서 가장 관심 받는 네오아방가르디스트 작가 네.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전시장 입구 오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떤 소리인지도 얘기해 주시면서 도대체 이 작가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 전시를 봐야 하는지를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디 부허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이 벽을 이렇게 뜯어내는 스키닝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공간에 피부를 발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몸은 억압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네. 또한 새로운 저항이 가능한 상징인데요. 피부는 우리의 안의 것을 보호하는 것이자 네. 동시에 또 세계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공간의 피부를 생산한다는 것은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의 딱딱한 것을 이렇게 부드러운 부드럽게. 것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에도 사실 피부가 있는 건데 네. 그 피부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데 네. 이 작가의 그럼 이런 설치 작품이 본인이 있었던 그 공간의 피부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하면 네, 좋겠네요. 네.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을 피부를 만들어낸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의 피부를 만들어낸 작업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작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좀 상당히 큰 설치 작업이잖아요. 네, 빈스 방거 박사의 치료실입니다. 빈스 방거 박사는 당대 프로이드와 같이 작업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네네. 히스테리아 관련된 전문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테리라는 그 단어의 어원. 그렇죠. 네. 히스테리아는 그리스 어원으로 자궁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히스테리아는 여성만 걸릴 수 있다는 어떤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와 빈스 방거는 그런 그 고대의 믿음을 동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성의 성적 에너지가 히스테리아라는 병을 일으킨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드의 저서 히스테리아의 연구라는 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방에서 아나오라는 환자명 아나오라는 환자를 치료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히스테리아란 연구라는 저서를 만들었고 그 저서는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놓는 굉장히 중요한 저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 역시 히스테리아를 여성의 성적 에너지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여성 편견적인, 여성 혐오적인 시선과 상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이 맞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표면화하는 것처럼 네. 하이디도 공간에 새겨져 있는 역사의 것들을 표면화한다는 작업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재료가 조금 가까이서 찍어주시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뭘까요, 선생님?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즈천입니다. 네. 그래서 거즈천은 우리가 상처를 나면 피부를 감싸는 천이잖아요. 삼배같이. 네. 그래서 벽에 거즈천을 바르고 위에 액상 라텍스를 바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마르면 뜯어내면 허물 벗듯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것은 이제 하얀색 이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88년도 작업이니까 거의 4, 50년 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피부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잖아요. 노화되듯이. 노화되듯이 이 아이도 이 작품도 노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시절 그 공간으로 온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또 들고 그런 관객들도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지만 네네. 네, 충분히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100년 전에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일에 치료나 대해서 상담. 네, 상담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실제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보관을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제 부어 재단에서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과 네. 정성으로 이 작품들을 어머니 사후에 또 보관하고 관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전시를 기획하시면서 그래도 이 작품은 좀 꼭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와, 이거 보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서재를 스키닝한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빈스 반 거의 치료실이 네. 어떤 사회적인 위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아버지의 서재는 개인적인 가부정적 공간을 뜯어냄으로써 이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고자 한 부허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여기 바닥이고, 이것도 바닥이고 이것도 바닥입니다. 그거 같이 펼쳐놓은 네, 거구나. 이거는 아버지의 서재의 바닥이고요. 이 두 가지 바닥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의 바닥입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것은 그때 시기에 찍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카메라가 사실 쉽지 흔하지가 않- 않은데 저걸 다 찍어놨다는 건 본인이 이 작업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시했다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디는 하이디 작업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흐르고 네.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해방과 자유의 길에 이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디한테는 이런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물이 어떠한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발생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지금 저희 대본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지금 시대에 봐도 너무 아방가르다한데 그 시대의 그 평판이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하이디가 생전에 네네. 주요 미술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지 맞아요. 못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첫 회고전을 열린 게 2004년이죠. 그래서 네,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디라는 작가가 재발굴될 수 있었고 또 특히 이 하이디가 겪었던 이 시대의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네. 점이 자각되면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아트페어에 다녀왔는데 홍콩 거기서는 좀 의류가 들어있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교적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또 여성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작업한 것도 이 전시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공간을 상징하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소프트 오브젝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소들도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속해 있었던 신구라든지 드레스 같은 거를 박제해서 이렇게 조각으로 그 위에 이제 자개 안료를 바르고 그러니까요. 박제해서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그럼 표현하고 저기는 있습니다. 공간에 피부를 덜어낸 것, 이쪽은 실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던 의류나 패브릭 같은 것들을 다 조각으로 활용한 것.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 작품 이름이 아나 맨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빈스 반 거 그 치료실에서 치료받았던 여성 환자명이 네. 아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나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M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M이 뮬러가 하이디 부허의 결혼 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맨하이머라는 게 독어로 남자의 집. 그러니까 남자의 집에 사는 아나. 어떤 과정. 저희가 이제 여성들을 얘기할 때 뭐 안사람, 집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 특정한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을 모두 지칭하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나 맨하이머 with target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관역이 중간에 관역을 여기. 네네 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 따르면 하이디 부허가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에 갔을 때 어떤 군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총을 네네네.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뒤에 보면 그분과 나눴던 러브레터가 어머. 네. 신기해요. 네,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한 작품입니다. 개인의 역사 같아요. 뭔가. 네. 그럼 저희가 3층에 가면 또 정말 중요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네, 네. 그것도 보고. 근데 하이디가 처음에 공부를 바로 조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패션과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아시아에서는 여기 처음 온 거라고 네네.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2층의 주제가 공간이었으면 네. 3층은 몸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잠자리의 욕망이라는 작품인데요. 밤자리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하이디가 직접 입고 퍼포먼스 한 장면도 있습니다. 하이디한테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네. 마치 루이스 부르조아에게 거미가 하나의 상징이었다면 네네. 하이디에게는 잠자리가 상징이었는데요. 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자유를 향해서 날아가듯이 이것이 바로 하이디가 욕망했던 그런 자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봐도 이렇게 혁신적인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분이 과거를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한 네. 저는 동시대성이 이번 하이디의 작업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50년 전, 40년 전 하신 작업들이 아직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의미 있는 거. 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3층을 몸이라고 잡은 이유는 입는 조각, 웨어러블 스캅처라는 개념이 하이디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 네. 이 하이디의 작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네. 하이디의 작업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을 수 있는 조각인 거죠? 네,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하이디 사고 최초로 네. 부허 에스테이트과 공동으로 재제작한 바지 랩핑이라는 작업입니다. 보시면 가족들이 4명. 네네네. 어머. 그래서 하이디와 아들 2분과 남편과 이렇게 가족들이 퍼포먼스 했던 실제로 것을 사진도. 네네. 지금 바로 옆에 가시면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와, 저것도 그럼 그 당시에 찍어 놓은 거예요? 어머, 네네. 이것이 지금 이 가족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들들이 지금 재단을.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9살짜리 네. 이 아름다운 소년이 메이오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 11살짜리 소년이 인디고입니다. 근데 보통 엄마가 이거 하자 그랬으면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굉장히- 친구들은 또 너무 재밌게. 워낙 예술가 집안에서 집안이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는데요. 네. 이런 망토같이 생긴 바지 랩핑은 관람객들이 입어보시고 사진도 찍으실 수 있는 이걸요? 겁니다. 네네, 선생님 그래서 한번 만져도- 네네. 네네, 만져도 되고요. 어머. 이 전시장에서 유일하게 만져도 되는 섹션입니다. 어머, 그걸 꼭 강조해야겠어요. 네. 와, 저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짠! 영상으로 나오나요? 저희가 사실 이걸 입어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여러분 아트선제 3층에 오시면 이 조각을 입어볼 수 있어요. 이 작가와 자녀들처럼. 저도 사실 지금 너무 의외인데 걱정하지 않고 입어봐도 되죠? 선생님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오셔서 이거 입어보시고 여기 앞에 사진을 찍어보시면 저희가 작가의 작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잘 올려놓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도 최초의 어떤 미대생 시절의 작품.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네, 그 하이디 부어 초기에 네. 색상 실험들을 알 수 있는 아카이브와 실크 콜라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하이디 부어의 일대기를 볼 수 와. 있는 바이오가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뭔가 위대한 작가의 초창기 작업들. 네, 하이디 보어는 당시 여성들에게 권장되었던 의상 제작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이후에 패션과 텍스타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예술 분야에서 약간은 마이너한 분야를 공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는 조각, 그래서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이디 보어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루이스 부르조아의 그런 아벤자 유명한 그런 작업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하이디 부어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하이디 부어가 옷, 패션, 텍스타일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옷은 입는 자의 몸을 전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대상을 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 2층 공간. 1 전시실 같은 경우는 하이디 부허의 어떤 그 피크, 네. 하이라이트라고 제일 할 수 중요한.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카이브와 직접 옷을 입고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더 라이블리한 네.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때마침 1층에서 이 하이디 부어와 어울리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전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보면 우리가 아트 선재에 와서 두 가지 전시를 보는 거니까 네. 1층 전시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층 전시는 즐겁게 기쁘게라는 제목의 추스 마티네즈가 기획한 전시입니다. 네. 추스 마티네즈는 하이디 부허 그 하우스 데 쿤스트 전시 도록에 글을 썼고요. 네. 그 인연으로 저희가 이제 추스 마티네즈와 일을 하면서 하이디 시대에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작가 여성전을 같이 기획해보자 라고 해서 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론디, 네. 박보마, 우한나 네. 이 세 명의 너무나도 흥미로운 작가들의 작품들, 신작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전시도 꼭 제가 영상에 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제 전시 오픈입니다, 선생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진짜 이 전시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시에 방문할 분들에게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큐레이터로서. 하이디 부허가 꿈꿨던 몸의 해방 그리고 진정한 자유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흐른다 라는 생각이 어떤 특정한 억압 속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